저는 클라라입니다. 17살이죠.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농업국가의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 역시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단 일주일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것이 진실이에요. 저는 정말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전날 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대화 내용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클라라, 한국에서 뭘 볼 수 있을까? 친구 하나가 물었죠. 글쎄, 논밭이랑 초가집 정도 아닐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았는데 관광도 할 수 있나 봐. 마리아가 끼어들었어요. 김치 냄새만 안 났으면 좋겠어. 루카스가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웃었어요. 정말 무례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여행 가방을 챙기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얼마나 뒤처진 나라인지 확실하게 확인해보자. 노트 한 권을 따로 준비해서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관찰일기, 예상 농업국가, 후진시설, 불친절한 사람들.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엄마는 음식이 너무 매울 텐데 괜찮겠니? 라고 물으셨고, 아빠는 인터넷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연락해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한국을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내 예상이 맞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어요. 한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는 곧 깨닫게 됩니다.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부터 친구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저희 반 아이들 대부분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한국에서 인터넷이 될까요? 토마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물론 될 거야. 다만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지. 뮬러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전기도 자주 나간다면서요? 안나가 덧붙였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닐 거야. 하지만 우리 독일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을 거다. 선생님마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저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뒤처진 나라라고요. 창밖을 내다보니 독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11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니까요. 기내 서비스 중에 승무원이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서울의 야경이 나오는데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컴퓨터 그래픽 아닐까? 너무 화려한데 뭔가 과장된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 관광 홍보용으로 과장한 거야. 실제로는 저렇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런 곳이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만난 한국인 승무원은 정말 친절했어요. 저희가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니 독일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 성의에 조금 놀랐어요. 독일에서 외국인 승무원들이 독일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한국을 무시하며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저희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낡고 작은 공항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천장에는 예술 작품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공항이 마치 미술관 같았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어디 하나 더러운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설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가니 기계가 자동으로 여권을 스캔했어요. 짐 찾는 곳도 대단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저희 가방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가끔 가방이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도로가 너무 넓고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전철이 있다는 안내판을 봤습니다. 공항철도? 이런 것도 있어. 안나가 신기해했어요. 우리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도 없는데. 한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첫 번째 예상에 큰 X 표시를 했어요. 공항이 낡고 작을 것이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가본 어떤 공항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뮬러 선생님도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아, 계획을 좀 바꿔야겠다.
여기가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틀렸나? 아니야. 아직 공항만 본 거야. 시내에 나가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이미 확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대한 면세점이었어요. 명품 브랜드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후진국 한국일까요? 첫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겠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한국 전철이 제대로 될까? 시간은 맞춰서 올까? 독일 철도 시스템도 요즘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DB-도이치 받는 연착이 일상이에요. 저희 반 친구들도 모두 그 경험이 있었죠. 지난달만 해도 베를린에서 미넨 가는 기차가 2시간이나 늦었어요. 얘들아, 한국 기차는 어떨까?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 독일 기차도 요즘 엉망인데. 마리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개찰구를 지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자동으로 열렸거든요. 독일에서는 기차표를 직접 기계에 넣어서 찍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카드를 대기만 하면 됐어요. 플랫폼에 내려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 안전선이 그어져 있고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말이죠. 시간표를 보니 3분 후에 온다는데 한나가 전광판을 가리켰어요. 설마 정시에 올까? 제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분 후 정확히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기차 안에 들어가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정말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그리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조용하다. 토마스가 감탄했어요. 독일 기차보다 훨씬 부드러워. 안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제 예상과 달랐어요. 논밭이나 초가집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기차 안에는 와이파이도 있었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저는 휴대폰으로 속도를 테스트해봤는데 독일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거 진짜야? 와이파이가 이렇게 빨라. 루카스가 자기 휴대폰을 보며 놀랐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역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어요. 기차가 역에 도착할 때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질서를 지켜서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탔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질서를 보기 어려운데 말이죠.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다. 뮬러 선생님도 감탄하셨어요.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시간표에 나온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독일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노트에 두 번째 예상에도 X 표시를 했어요. 교통이 불편할 것이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독일보다 훨씬 정확하고 편리했어요. 기차에서 내리면서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는데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서울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도시였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고층 빌딩을 많이 봤지만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네온사인과 LED 전광판들이 낮은데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한나가 넋을 놓고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잘못 온 거 아냐? 여기 도쿄 아냐? 마리아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자동차들도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교통 질서였어요. 독일에서는 차들이 클렉슨을 자주 울리는데 여기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보행자들도 질서정연하게 길을 건넜어요. 강남 지역에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어요. 거리 곳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고 간판들도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폐쇄적인 한국일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로비가 정말 호화로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까지 베를린의 5성급 호텔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프런트 직원은 완벽한 영어로 응대해줬고 독일어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 여행이 처음이세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에 들어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똑한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버튼을 누르니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 온도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신기한 시설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날 결론 내가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보다 더 발전된 면이 많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둘째 날 아침,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어제는 운이 좋았던 거겠지. 지하철은 분명 다를 거야. 지하철역 입구에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 안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진 게 없었어요. 베를린 지하철역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여기 화장실 표시도 있네? 마리아가 신기해했어요. 무료래. 토마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독일 지하철역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인데 여기서는 무료였어요. 들어가 보니 정말 깨끗하고 휴지와 비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티켓을 사려고 자동 발매기에 갔는데 화면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바뀌는 걸 봤어요. 독일어는 없었지만 영어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한 장으로 버스도 지하철도 다 되나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네, 심지어 일부 택시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도시마다 교통카드가 달라서 불편한데 여기서는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전광판의 다음 열차가 2분 후에 온다고 나왔어요. 설마 이것도 정확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2분 후에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니 사람들이 먼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탔어요. 독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그리고 지하철 안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루카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 안나도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거나 떠드는 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본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자유롭게 대화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도 와이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빨랐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봤는데 1초 만에 업로드됐어요. 이거 진짜 빨라. 토마스가 자기 휴대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최신형 기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정말 세련됐어요. 베를린에서 보는 것보다 더 트렌디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신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어요. 그런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임신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한나가 궁금해했어요. 임산부 배지를 차고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환승할 때도 놀랐어요. 동선이 정말 잘 설계되어 있어서 헷갈리지 않았거든요. 안내판도 명확했고 바닥에 화살표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길 찾기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루카스가 말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로 가는 길에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하보도가 정말 잘 되어 있었거든요. 날씨가 추워도 지하로만 다니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편리한 시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모든 게 정말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는 것도요. 저는 노트에 네 번째 예상에 X 표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고 무례할 것이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독일 사람들보다 더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생각했던 걸까? 관람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의 대기업 본사를 견학하러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또 한 번 압도당했습니다. 건물이 정말 거대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회사 건물이라고? 로비에 들어가니 정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형 스크린에서는 최신 제품들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만드는 줄 몰랐어. 토마스가 신기해했습니다. 견학을 안내해준 직원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독일어 실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이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어요. 매년 매출액의 7%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회사들도 연구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비율은 쉽지 않죠. 우리는 늘 혁신하려고 노력해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구합니다. 연구소 견학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최첨단 장비로 실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어 실력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희에게 자신의 연구를 설명해 줬는데 내용이 정말 어려웠어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관한 거였는데 독일의 대학 교수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지금보다 3배 더 오래 갈 거예요. 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이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나가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담당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늘 배우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가 생각났거든요. 그 아이가 수학을 빨리 푸는 걸 보고 그냥 암기만 잘하는 거야 라고 무시했던 제 모습이요. 이제 알겠어요. 민수는 암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편견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견학을 마치고 나오며 저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무지했을까? 저는 노트의 5번째 예상에도 X 표시를 했어요. 기술이 뒤처져 있을 것이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독일보다 앞서 있는 기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노트 맨 뒤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은 내가 배워야 할 나라였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틀렸던 것 같아. 토마스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아.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 마리아도 동의했어요. 한나는 더 솔직했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모님도 우리처럼 생각하실 텐데. 저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풍경들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현대적인 건물들. 일주일 전에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며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들이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샀어요. 한국 전통차와 작은 한국 공예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한국 역사책 한 권을 샀어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친구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정말 심했던 것 같아. 토마스가 반성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어. 한나도 결심의 참 목소리였어요. 뮬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이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됐기를 바란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거야.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창밖으로 한국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한국.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줘서.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베를린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한국은 어땠니? 많이 불편했겠구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예요. 기술도 앞서 있고 사람들도 정말 예의 바르고 제가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여행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출발 전에 적었던 예상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확인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나 최신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정신에서 시작된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이 나라를 이해해보고 싶다고요. 무엇보다 한국인 친구를 찾아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편견은 우리 자신을 더 작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